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기말고사 대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수학은 선생님 밴드에 시험 범위를 올려놨죠. 삼각비, 원, 통계 이렇게 세 단원이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통계 단원이 남았죠. 자, 통계는 크게 나누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값, 산포도, 상관관계 이렇게 세 개 정도를 분류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대표값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원 중에서 사실은 통계가 가장 쉽지만 통계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몇 가지는 전혀 쓰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통계는 굉장히 쉬워요. 특히 통계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지금 상황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줌 수업을 이용해서 대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할 수 있는 실시간 수업을 한다고 예고했었죠. 그래서 일단 연습 삼아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신청한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해봤는데 그냥 온라인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그 학생들의 만족도도 온라인보다는 낮다고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첫 시간, 대표값은 이제 어제 오늘 했었고, 그죠? 그래서 개념을 배우는 첫 시간에는 앞으로도 줌 시간을,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한번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된다면 앞에서부터 삼각비나 원 부분도 앞에서부터 쭉 줌 수업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줌 수업을 안 들어온 학생들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값. 대표값은 우리가 어떤 값인지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자료들이 쭉 주어져 있을 때 그 자료들이 상징하는 값, 즉 특징 짓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중학교 하고 A중학교 3학년 하고 B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 수학 성적이 어느 학교가 더 나은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로 보통 확인해 보죠? A중학교 3학년, B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수학 성적. 수학. 그러면 똑같이 비교하려면 일단 얘네들의 수학 성적,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을 구해보죠. 먼저 떠오르는 게. 평균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A중학교는 85점, B중학교는 평균이 90점이다. 그러면 수학 성적의 평균을 확인해 보니까 B중학교 3학년이 중간고사 수학 성적은 좀 더 높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을 보통 확인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학년들의 키가 3학년들의 키보다는 조금 작다. 이것도 역시 키의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많이 쓰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은 우리가 너무 많이 써봤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대표값으로는 이렇게 평균이 있고 또 오늘 처음 배우는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평균은 여러분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성적이 어떻게 돼? 하면 어떻게 구해주는 거죠, 여러분? 중간고사 성적을 다 구해서 더해서 나누기 과목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식으로 적어본다면 전체 자료의 총합을 구해서 그것을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된다. 이건 여러분 너무 많이 구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은, 대표값으로 중앙값은 어떨 때 구하느냐라면, 예를 들어서 2020년 신도봉중 3학년, 3학년 학생들 5명이, A, B,
C, D, E라는 학생 5명이 굉장히 절친이라서 이 5명이 계속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고등학교 가고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갔다 와서 나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연봉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A는 4,000, 자, B는 3,900, 900을 받고 C는 4,100. 다시 해줄까요? 자, A는 4,000만 원을 받고 B는 뭐 3,900, C는 4,100, D는 4,200. 그런데 E는 그 회사에서 뭔가 굉장한 것을 개발을 했나 봐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얘는 3억을 받게 됐어요. 연봉이. 그러면 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너희들 그 5명 연봉은 대표값으로 보통 어느 정도 돼? 연봉 5명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이 5명의 연봉을 대표하는 값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평균을 구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해보면 대충 얼마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여기가 3억이고 여기가 4, 4, 16 하니까 4억 6천 하면 5명 하면 거의 한 9천이 되겠네. 그죠? 평균이 9천 정도 되니까 자, 이 5명 동창생들의 연봉이 9천이다 라고 하면 뭔가 현실적으로 얘네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현실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5명의 연봉에 대한 대표값이 얼마냐라고 할 때는 평균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게 나가다가 여기 너무 차이 나는 값이 하나 있죠. 그럼 평균을 구하면 이 값 때문에 얘네들이 실제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이런 값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평균을 쓰지 않고 자, 어떻게 쓰느냐면 일단 여기 주어진 자료의 값을 순서대로 작은 값부터 쭉 나열을 합니다. 3,900, 4,000, 4,100, 4,200 이렇게 순서대로 3억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고 난 뒤에 제일 가운데 있는 값, 중앙 값. 그래서 여기 보니까 5개니까 제일 중앙에 있는 값이 4,100이네. 그죠? 자, 요 4,100 얘를 대표값으로 쓴다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값. 어떨 때 쓰느냐면 자료들의 값이 비슷비슷한데 어떤 자료 하나가 유난히 큰 값을 갖거나 또는 유난히 작은 값을 가졌을 때는 평균을 내면 실제 값하고 너무 동떨어진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평균을 쓰지 않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뒤에 가운데 있는 값을 쓴다. 이게 중앙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자, 여기 적어주면 자료의 가운데 값. 그런데 그냥 가운데 값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줘야 되죠? 얘는 첫째, 일단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자료를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한 후에 자, 만약에 자료가 조금 전처럼 뭐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입니다.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 이면은 예를 들어서 자, 방금처럼 뭐 1, 2, 3, 4, 5 이렇게 5개야. 5개를 순서대로 뒀더니 이때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은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래서 이때는 자, 중앙값이 뭐가 된다는 거죠? 가운데 값이 1개. 그래서 요럴 때는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가 나올 때가 있겠죠. 그때 중앙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네. 그죠? 2, 4, 8, 10, 12, 14. 자, 일단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몇 개죠? 6개죠. 6개면 반을 딱 잘랐을 때 자, 요 값하고 요 값이 가운데 있네. 그죠? 그래서 자, 요 값이 가운데 있는 값인데 중앙값은 이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의 평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은 두 개니까 나누기 얼마? 2.
그래서 얘는 2분의 18 해서 9가 얘의 자, 이 값의 요 자료들의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즉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값이 몇 개가 나오죠? 두 개의 평균을 구해주는 게 중앙값이다. 그리고 중앙값은 뭐 자료들이 특히 큰 값이 있거나 특히 작은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이 큰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로 가운데 값을 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값을 나타내는 값 중에 최빈값인데 일단 최빈값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최빈값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동안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지각을 자주 하는 학생이 있죠. 제일 자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빈번하게 지각을 한다. 가장 빈번하게 지각을 하는 학생. 그게 바로 최빈값이라고 하죠. 가장 자주 나오는 값.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시 써주면 자료의 자주 나오니까 자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자료를 쭉 읽어봤을 때 제일 여러 번 나온 것 이걸 최빈값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 2 하면 1이 1개, 2가 2개, 3이 1개죠. 그러면 제일 자주 나온 값이 뭐죠? 2죠. 그래서 요럴 때는 최빈값이 2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2. 자 이번에는 자 A가 2개, B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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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1개네 그죠? 그러면 1개, 2개니까 제일 자주 나온 값은 2개가 되겠네 그죠? 요럴 때는 그러면 최빈값이 A하고 B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면 자 2가 3개, 3이 3개, 4가 3개. 아 요거는 자료의 개수가 똑같네. 이럴 때는 최빈값 제일 자주 나온 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요럴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은 자료가 제일 자주 나온 값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숫자가 아닌 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자 다 똑같으면 이때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1, 2, 2, 3, 3, 4, 4 쭉 해서 5, 6, 6 가다가 99까지 2개씩 나오다가 마지막에 1개가 101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럴 때 최빈값은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100만 1개이고 나머지는 다 2개이기 때문에 2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럴 때는 최빈값이 1, 2, 3, 4 쭉 해서 99까지가 최빈값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최빈값 이해됐죠? 최빈값은 제일 자주 많이 나오는 값. 그게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2회 학습지 준비하고 계산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산기를 갖다 놓도록 합니다. 계산기. 그리고 학습지 실제로 풀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준비학습. 여기 보면 학생 5명이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각각 학생의 자, 동아리 활동 시간을 조사한 겁니다. 여기 지금 5명의 동아리 활동의 평균 시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평균은 일단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료의 개수 5개. 분자에는 35 더하기 24 더하기 23 더하기 41 더하기 32. 자, 여러분 여기서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식 쓰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자, 우리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 식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평균 구하는 식을 반드시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준비됐으면 분자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계산했습니까? 계산하면 155가 나오죠. 그래서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31시간 하고 나옵니다. 평균은 여러분 뭐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줄기와 잎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까지 여러분 봤을 텐데 혹시 자 기억이 안 나거나 그때 못 들었던 학생을 위해서 잠깐 요거 보는 방법을 해줄 테니까 봅니다. 자 이쪽에 왼쪽이 줄기 오른쪽이 잎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약속은 자 위에 보면 이런 표가 반드시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줄기와 잎을 설명하는 겁니다.
줄기가 0, 잎사귀가 4다. 이게 4개다 이 말은, 자 여기 나와 있는 0은 줄기에 있는 이 값은, 자, 요 값은 10의 자리다 이런 뜻이고, 자 여기 있는 4, 잎사귀에 있는 것은 1의 자리다 이런 약속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0, 4는 4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우리가 표를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8이다 이 말은 10의 자리가 0, 1의 자리가 8이니까 이거는 8개 이런 뜻이죠. 전자우편의 수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는 4개가 아니라 10의 자리가 4니까 얘는 실제로 14라는 뜻이고, 자 여기 있는 9는 앞이 10의 자리가 있으니까 얘는 실제로 29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얘는 36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여기는 45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줄기와 잎 그림은 여러분 요걸 보고 해석을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럼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서준인의 반 학생의 전체 학생 수. 학생 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자, 요거는 6명. 그죠? 요거는 8명. 여기는 7명. 여기는 5명. 여기는 2명 해서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28명이 나오죠. 그죠? 자, 28명. 자, 그 다음 전자우편의 수가 작은 쪽에서부터 10번째 인 전자우편의 수를 구하시는데, 작은 쪽이면 여기 위에서부터 세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2, 4, 6, 8, 10 요게 되겠네. 자, 요 값이 10번째인데 여러분 요때 10번째 3은 3이 아니고 10의 자리가 뭐죠? 1의 자리가 3이니까 실제로 얘는 13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째는 전자우편의 수가 13개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오늘 배운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대표값이죠. 대표값은, 자,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 했죠? 평균, 자, 또는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평균은 아까 했다시피 전체 자료의 총합을, 자, 자료의 총합을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 풀 때, 자, 우리 지금 통계에서 문제 풀 때 반드시 이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잊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대표값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중앙값은, 자, 특히 큰 값이나 작은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을 구하면 의미가 없죠. 실제값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럴 때는 중앙값을 구해준다.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자,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쭉 일단 나열을 하죠. 그래서 제일 중앙에 위치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했는데, 요때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가 있고 짝수개일 때가 있죠. 홀수개일 때는 가운데 값이 하나니까 그냥 가운데 값을 적어주면 되고,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자료가 2개이기 때문에 얘의 평균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빈값은 제일 자주 나온 값이죠. 그래서, 자, 자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료의 값. 최빈값은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여러분 계산기 준비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건 평균이니까 많이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평균을 구해보면 9명이니까 여기 지금 9명이죠. 그러면 분모가 9라는 겁니다. 그죠? 자, 9분의 분자, 선생님 꼭 식을 써주라고 그랬죠. 분자 58 더하기 22 더하기 26 더하기 24 더하기 23 더하기 26 더하기 20. 자, 23, 21 다 더해서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적어봅니다. 하면 9분의 243 하고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자, 얘는 9, 2, 18, 97, 63 하니까 평균은 27이 나온다. 이런 거 뭐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2번.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중앙값을 구하려면 일단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료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죠. 이때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이게 쉽지만 실수를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일단 제일 작은 값 7, 8이 제일 작네. 그러면 없애면서 7, 8, 그 다음에 9, 10, 9, 10 그리고 24 하면 여기 있는 값을 다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몇 개죠? 5개. 그러면 중앙값은 1개네 그죠? 가운데 값이. 따라서 중앙값은 여기서 중앙값은 9가 된다 그거죠. 자, 2번 답을 해볼까요? 중앙값 일단은 작은 값부터 쭉 정리합니다. 자, 4 그 다음에 10, 11 10, 11 그 다음에 14, 15 14, 15 그 다음에 17 이렇게 하면 절대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이건 자료가 지금 몇 개입니까? 둘, 넷, 6개네. 그럼 반을 딱 쪼갰을 때 얘랑 얘가 가운데 있다는 말이네. 그죠? 그러면 얘가 가운데 있는 값이고 요때 중앙값은 14, 15가 아니라 어떻게 구해준다고 그랬죠? 요 두 개의 값을 11과 14의 평균이다 그랬죠. 자료가 두 개니까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즉 2분의 25 12.5네 그죠. 따라서 자, 중앙값은 12.5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운 대표값 중에서 최빈값 다음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최빈값은 제일 자주 나온 값 그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일단 자 3은 1개 그 다음에 2도 1개 자 4는 하나 둘 셋 5도 1개 나왔네 그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값이 자주 나온 값이 얼마죠? 4 즉 최빈값은 4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5가 1개 그 다음에 6도 1개 자 7은 2개 8도 몇 개죠? 2개네. 따라서 요때는 제일 자주 나온 값이 뭐하고 뭐가 되는 거죠? 최빈값이 7하고 8 두 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대표값만 확인해 봤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대표값은 자료들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평균은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평균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있는데 중앙값은 자료가 홀수계일 때하고 짝수계일 때가 다르죠. 홀수계일 때는 제일 가운데 있는 값 한 값을 쓰면 되고 짝수계일 때는 자료가 두 개니까 그것의 평균을 구해준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최빈값은 자료의 개수가 가장 많은 했으니까 똑같은 게 여러 개면 그때는 최빈값이 없죠. 그럼 한 개라도 더 많은 게 있으면 그 값을 적어주는데 그 최빈값은 한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학습지 23에 보면 대표값을 가지고 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지만 그 다음 진도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 전에 학습지 23을 미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3회 풀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